안녕하세요, 모아사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댓글들 질문들 중에서 영화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선생님이 새 영화 적응 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잖아요. 학기초 우는 아이 도와주는 9가지 방법. 그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기 바래요. 새 영화가 원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울죠. 많이 울어요. 아이에 따라서는 정말 오랫동안 우는 아이가 있고 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우는 친구가 있어요.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엄마가 없지만 선생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여기가 나에게 안전하다는 것, 그런 것을 알고 또 새로운 애착을 맺는 데까지는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친구는 금방 적응을 하겠지만 또 안정적인 애착을 엄마와 형성하지 않은 친구들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뭐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한 교실의 영화 같은 경우는 담임이 한 명이 아니라 뭐 2명 또는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먼저 한 명과 그 애착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영화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울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원에서 주는 음식은 잘 먹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별히 어머니께 말씀하셔서 아이가 좋아하는 밥이나 간식을 이렇게 당분간 싸서 보내시도록 이렇게 요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뭐 다 하는 거지만 적응 계획을 세워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너무 심하게 울어서 중간에 전화를 걸어서 집에 이렇게 돌려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시간을 짧게 하셔서 그 시간만 머물다가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아이가 그걸 배우거든요. 내가 여기서 쉬지 않고 울면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오는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배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엄마랑 헤어지는 루틴을 만드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영화가 엄마와 함께 야드에서 좀 시간을 보내도록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게이트로 와서 라스트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 라스트 키스를 하고, 또 그 엄마와 아이만의 그 사랑 표현, 뭐 이렇게 하트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이렇게 아이들만의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인이 끝나면 엄마가 가시도록 하는, 그렇게 헤어짐의 그 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매일매일 그 순서에 따라서 함께 아이와 빠이빠이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왔다는 것 자체부터 나는 엄마랑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순서에 따라서 이걸 하고 이걸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트를 만든다던가, 이제 뭐 뽀뽀가 끝나고 할 때 아이가 이제 엄마가 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더 발버둥을 치고 울지만 그래도 엄마는 이제 단호하게 가시는 걸로 하시면, 그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하면서 아이가 엄마와 헤어질 준비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울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엄마와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특히나 아이가 우는 경우 아이 몰래 사라지시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사라지시면서 몰래 가는 건 아니고 엄마 간다는 거 이야기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때 자꾸 엄마가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미련을 갖고 이런 거는 아이들에게 더 엄마를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헤어질 때는 딱 단호하게 가실 수 있도록, 나가서 숨어서 보실지언정 단호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새 영화를 적응시키는 데는 가정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잘했는지를 최대한 많이 들으셔서 그 아이를 편안하게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화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엄마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영화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얘기를 하기 전에 만 1세, 2세의 특징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본능에 충실하죠. 잘 울고, 먹을 거에 집착, 먹을 걸 너무 좋아하고, 또 내 것도 내 거고 양보할 줄 모르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움직임이 많죠. 대근육을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발달을 시키는 시기이고 또 모든 영역에서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활발하고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자발성도 많이 증가하면서 내가 할 거야, 자기가 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과 상호작용하실 때는 오감을 사용하셔서 상호작용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왜 현장에서 보면 오감 자극놀이, 뭐 여러 그 감각 자극놀이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분위기에 따라서 즐겁고 재미있는 분위기는 교사 표정도 밝고 행동도 크고 교사들 목소리 톤도 밝고 명랑하고 하이톤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뭔가 조금 훈육을 받을 때나 제재를 받을 때는 얼굴 표정, 시각적으로도 얼굴 표정을 조금 엄하게 하시고 목소리 톤도 조금 낮추시고 단호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목소리 톤도 얘기해주시고요. 낮잠 잘 때는 조용하게 또 차분하게 편안한 표정과 편안한 스킨십 그런 것들을 자극해 주셔서 상호작용하실 때는 좀 더 과장되어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급 안에서 영어를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시기에 영아가 집에 딱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힘든데 저희는 그 같은 시기에 영아들을 여럿이 놓고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상만으로도 생각으로도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참 제재할 것도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기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호기심도 많으니까 이거저거 만지고 그러니까 제재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는 대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영아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하고 재밌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책상에 기어 들어가고 얘는 뭐 친구를 때리고 얘는 책상에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해요. 총체적 난국이 생겼을 때 제일 위험하고 제일 시급한 거를 잡고요. 아이들을 훈육하실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간결하고 일관성 있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그 위험한 행동을 한다던가 제재받을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의 욕구를 파악하셔서 그 욕구를 안전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상에 올라가는 욕구를 가진 아이는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아를 훈육하실 때 기준을 두시는데요. 위험한 행동 또 다른 영아에게 안 좋은 행동 또는 발달에 저해되는 행동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그 영아의 욕구도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영아들과 생활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거는 댓글에 나온 질문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준비해 봤어요. 저는 만 3세, 4세, 5세와 경험이 많고 사실 어린 영아는 뭐 내 자녀를 키우고 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도 이제 저희 반이 아닌 옆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15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그 유아들을 놀이학교에서 주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과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영아들과 생활했던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감각 위주로 이제 활동들을 많이 준비하고 했는데 한 번은 게임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엄마랑 달려가서 악기 치고 돌아오는 게임을 준비했었거든요. 엄마랑 같이 달려가서 악기를 막 흔들고 이렇게 막 돌아오면 이기고 지는 거 릴레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달려서 돌아오는 그런 갔다 오면 그 임무를 수행하고 갔다 오는 게 축하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큰 중대한 실수가 있었어요. 예상해 보시겠어요? 무슨 실수가 일어났는지? 그게 뭐냐면 달려가서 악기를 쳤는데 악기를 안 놔요.
악기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악기 치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 발달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그 엄마들 앞에서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호주로 넘어와서 공부를 할 때 실습을 만 2세 반에서 이제 실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실습 선생님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습생의 자리는 정말 그 낮은 자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영아들도요 힘의 흐름을 알아요. 아, 누가 여기서 힘이 제일 세고 누가 제일 힘이 약하다, 그걸 아는 거죠. 그때 저는 파워 순위 5순위 5위였어요. 순위 1위가 담임교사, 순위 2위가 부담임교사, 3위가 조금 장난꾸러기 힘센 고집센 친구들, 4위가 그냥 평범한 친구들, 5위가 바로 실습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때 느꼈냐면요, 제 말은 전혀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반에 굉장히 착하고 이렇게 얌전한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있는데 뭐 기저귀를 차고 다니죠. 그래서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렛츠고 하면서 그 친구 어깨를 살짝 밀지도 않고 살짝 댔어요. 그랬더니 그 기저귀를 하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친구가 뒤를 확 돌아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죠. Don't push me!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만만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 중에 부담임이나 뭐 실습교사나 친구들이요, 너무 소프트하면 안 되고, 제가 너무 부드러운 선생님은 아이들이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훈육하는 그 방법들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소리를 지는 게 아니라 간결하고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그 태도를 유지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